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12월 2일 월요일 첫 곡 먼저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첫 곡은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드라마 도깨비의 OST였죠. 제가 본 방송은 월요일 9시인데 이거 녹음 방송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전주에 보통 화요일에 녹음을 하거든요. 이제 대충 녹음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러는데 화요일 날 녹음 다 하고 났는데 수요일 날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제가 또 하필이면 첫 곡을 너무 가을의 뒤끝을 붙잡는다 이러면서 가을한 걸 선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요일에 와서 바꿉니다. 첫 곡을. 그래도 첫눈이 왔는데 첫눈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 음악과 관계없이 오늘의 주제 아시죠? 지난 방송에서 다른 사과들 얘기 실컷 하느라 정작 말도 못 꺼낸 그리스 신화 속 사과.
이 사과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황금 사과예요. 발단은 테티스의 결혼식. 그럼 테티스가 누굴까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듯 얘기해서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대장장이의 시인 헤파이스토스가 아기일 때 왜 제우스랑 헤라랑 막 부부싸움 하다가 애를 집어 던져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렘노스 섬에서 잘 키워준 여신, 그 여신이 테티스예요. 또 아킬레스건 아시죠? 그 아킬레우스의 엄마이기도 해요. 요즘 등장한 여신의 엄마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지요. 제우스 첫 번째 아내이고 신과 인간 중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아테나의 엄마는 메티스. 제우스의 두 번째 아내이고 율법을 다스리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엄마는 테미스. 오늘 아킬레우스의 엄마는 테티스는 포세이돈 이전의 해신 네레우스의 딸들 중 하나래요. 딸들이 이름은 네레이스라고 하는데 50명에서 100명쯤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게 테티스예요. 너무 아름다우니 또 남신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모든 남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포세이돈 물론이고 제우스까지도 눈독을 들였는데 또 프로메테우스가 나타나서 테티스한테서 태어나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든 그 아버지를 넘어설 거다라고 예언하니까 결국 다들 포기. 제우스도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남신들도 그들을 뛰어넘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또 머리 아프죠. 신들의 질서를 위협할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꼭 나서서 인간과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의 자손 중에 아마 손자쯤 되는 푸티아의 왕 펠레우스랑 결혼시키기로 해요. 테티스는 아니 나도 여신인데 내가 어떻게 급이 안 맞게 인간하고 결혼하냐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고 버텨요. 근데 이제 결국 제우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려요.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하객으로 와요. 한 명만 빼고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 좋은 날, 잔칫날에 이런 트러블 메이커를 부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만 초대 안 했다고 삐져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지대로 해요. 바로 황금 사과를 잔치집에 던져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님께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니 쟤는 좋은 날 와서 왜 또 저래 하며 무시하면 될걸. 이게 또 뭐라고. 여신들이 자존심을 걸고 승부의 진심이에요. 그렇게 최종 3명이 남자 제우스 보고 판결하라고 하는데 아내인 헤라, 딸내미인 아테나, 고모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도대체 누굴 뽑아요? 나머지 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등살에 못 이겨서 헤르메스한테 명령해요. 야, 저기 인간계에서 가장 잘생긴 놈 목동 파리스한테 이 세 여신님들 모시고 가서 심판하라고 해라 하고 보내요. 파리스가 또 누군데 최고의 여신들을 앞에 두고 심판하는 행운. 과연 행운일까요? 행운이라기보다는 달콤한 불운을 맞았을까요? 음악 듣고 파리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없어 내일은 그러니까 불러줘 call my name 내 이름 지금 당장 네 입에서 꺼내 털어놔 이 길에서 나 그냥 내게 기대고만 싶어 이렇게 또 멀어지지 말자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또 간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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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go 여기가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나에게 와 말해줘 우리에겐 내일은 없어 망설이지 마 더 늦기 전에 날 밀어내지 마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지는 이 미로 속에 기댈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눈 감아 내게 안겨 내일은 또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와 말해줘 우리에겐 내일은 없어 망설이지 마 더 늦기 전에 날 밀어내지 마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Tell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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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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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나기 전에 Tell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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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파리스는 원래 트로이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엄마 헤카베가 임신 중에 트로이가 불바다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 얘기를 들은 트로이의 신하들은 불길하다면서 아기를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산에 버려요. 그러면 또 이어지는 클리셰가 있죠. 착한 사람이 걷어서 애를 키우는. 그렇게 파리스도 목동으로 나름 행복하고 한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엄청난 심판장에 불려 나온 거예요. 이 파리스의 심판을 그린 화가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벤스예요. 루벤스의 그림 파리스의 심판 잠깐 볼게요. 헤르메스 옆에 목동 차림에 파리스가 앉아있고 세 여신이 각자의 매력 어필을 하며 서 있는 누드화예요. 그녀들이 누군지 얼굴은 몰라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맞춰볼까요? 부엉이와 투구 그리고 메두사 머리가 박힌 방패 옆에 있는 여신은 네 아테나죠. 공작새랑 같이 있는 여신은 그렇죠 헤라죠. 그리고 활 가지고 놀고 있는 에로스 옆에 있는 여신은 네 아프로디테겠죠. 이 그림 위쪽에는 이 사단을 만든 불화의 여신이 횃불을 들고 있어요.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멀리 있어서 얼굴 표정은 안 보이지만 비웃음을 아마 머금고 있듯이 내려보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여신들은 파리스에게 매력 어필 뿐만 아니라 공약도 걸어요. 나를 뽑아주면 헤라는 부와 권력을 주겠다. 아테나는 지혜도 주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겠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파리스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현대의 파리스라면 99% 부와 권력 아닐까요? 자본주의의 꿀맛을 모르는 파리스의 선택은 아프로디테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근데 또 이 개념 없는 아프로디테님 일처리하고는 참 자기가 워낙 자유분방해서 그런지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은 처녀가 아니고 이미 유부녀였어요.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그럼 헬레네는 누군지 알아볼까요? 아빠는 어쩐지 제우스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아마 여신급. 엄마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예요. 레다가 목욕 중일 때 백조로 변한 제우스가 다가와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레다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나중에 레다는 알을 2개 낳았고 그 중에 하나가 제우스의 딸인 헬레네.
다른 하나가 왕의 딸인 클리타임네스트라예요. 클리타임네스트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마를 죽이고 재판받은 오레스테스, 바람나서 왜 남편 아가멤논 죽인 그 오레스테스의 엄마. 이 자매는 나중에 같은 형제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헬레네가 워낙 천하절색이라 스파르타 궁전이 구원자들로 매일 문전성시를 이뤄요. 전에 커튼 그림으로 경쟁자 제욱시스를 물리친 화가 파라시오스 기억나시나요? 그 파라시오스가 아니 그 당시 헬레네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모델들을 그렸다는 일화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절세 미인 헬레네니까 이건 또 누가 하나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들이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왕은 점점 골치가 아팠어요. 그때 구원자 중에 하나이고 지혜하면 또 알아주는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1. 우리 구원자들은 헬레네가 누굴 선택하든 깨끗이 승복한다. 2. 헬레네의 남편이 해를 입은 경우에 여기 구원자들이 다 같이 나선다. 혹시라도 헬레네가 선택한 사람을 누군가가 해코지하면 다 같이 응징해주자. 뭐 이런 취지였겠죠. 이에 구원자들은 모두 동의하고 맹세를 해요. 이게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도 모르고 흔쾌히 도장 꽝 찍어요. 음악 듣고 헬레네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아볼게요. Baby, you can find me under the lights, diamonds under my eyes. Turn the rhythm up, don't you wanna just come along for the ride? Oh, my outfit's all tight, you can see my heartbeat tonight. I can take the heat, baby, best believe that's the moment I shine. 'Cause every romance shakes and it bends, don't give a damn. When the night's here, I don't do tears, baby, no ch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Watch me dance, dance the night away. My heart could be burning, but you won't see it on my face. Watch me dance, dance the night away. I'll still keep the party running, I won't get out of place. Lately, I've been moving close to the edge, still be looking my best. I stay on the beat, you can count on me, I ain't missing no steps. 'Cause every romance shakes and it bends, don't give a damn. When the night's here, I don't do tears, baby, no ch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Watch me dance, dance the night away. My heart could be burning, but you won't see it on my face. Watch me dance, dance the night away. I'll still keep the party running, I won't get out of place. When my heart breaks, when my world shakes, I don't play safe, don't you know about m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Even when the tears are flowing, they're diamonds on my face, I still keep the party going, not one hair out of place. Yes, I can. Even when the tears are flowing, they're diamonds on my face. Yes, I can. I still keep the party going, not one hair out of place. Watch me dance, dance the night away. My heart could be burning, but you won't see it on my face. Watch me dance, dance the night away. I'll still keep the party running, I won't get out of place. When my heart breaks, when my world shakes, I don't play safe, don't you know about m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I could dance, dance the night. 두아리파의 Dance the Night 같이 들었어요. 영화 바비의 OST예요. 아프로디테가 현대에 오면 바비 인형 같겠죠. 영국 출신의 두아리파는 우리나라 블랙핑크나 또 마마무의 화사와도 콜라보하고 스스로도 자기가 케이팝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12월 4일과 5일
고척 스카이돔에 내한 공연 한다고 해서 선곡해 봤어요. 헬레네의 선택은 아가멤논의 동생이고 미케네의 왕자인 메넬라우스였어요. 메넬라우스.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헬레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스파르타의 왕이 되어요. 그렇게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비로 메넬레오스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스파르타에 트로이 사절단이 방문해요. 목적은 두 나라가 전쟁하지 말고 평화협정 맺자 하는 거예요. 그 사절단에 파리스가 같이 온 거예요. 파리스는 며칠 지내면서 헬레네를 몰래 만나고 유혹하면서 둘은 곧 사랑에 빠져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쉽냐고요? 파리스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상 인간계에서 가장 잘생긴 놈이라고. 거기다가 약속을 지키려고 같이 온 아프로디테가 술수를 부렸겠죠. 결국 파리스는 헬렌의 손잡고 스파르타의 보물들까지 가지고 도망가요.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우스는 일이 있어서 잠시 궁을 비운 사이에 아내랑 보물들까지 털어간 사실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겠죠.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복수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자 아가멤논은 그래. 이 기회에 동생 복수도 하고 해상에서 요즘 급 부상한 트로이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가멤논은 헬레네 결혼 전에 구원자들의 맹세를 꺼내들어요. 그러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폴리스들에서 장수들, 군대들이 속속 들어와요. 근데 정작 이 맹세를 제안한 이타케의 섬 오디세우스는 불안해지고 가시방석이에요. 내가 젊은 치기에 미친 소리를 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안 가려고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꾀를 쥐어짜요. 오디세우스는 이제는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와 토끼 같은 아들 텔레마코스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멤논 심부름으로 온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요. 나귀에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소금밭을 갈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만만치 않아서 밭 한가운데에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데려다 놔요.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피해서 지나가요. 아하, 발연기 그만하시죠. 들통났어요. 더 이상은 안 가고 핑계대기도 모양 빠지니까 원정에 나서요. 그때 먼 길 떠나면서 집안과 어린 자식을 절친에게 맡겨요. 바로 멘토르. 전쟁에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식이 아비 없이도 잘 자라도록 믿고 맡길 충직한 친구가 멘토르였어요. 물론 이제 또 부인도 두고 가면 주변에서 또 막 유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날의 참 스승의 의미로 너무 많이 쓰이는 멘토, 그 멘토의 어원이 오디세우스의 절친 멘토르예요. 오디세우스는 몰라도 멘토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yeah. You'll always have my shoulder when you cry. I'll never let go, never say goodbye. You know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ooh. You can count on me 'cause I can count on you. 브루노 마르스. 네, 맞아요. 요즘 아파트로 한창 주가를 올리는 그 브루노 마르스. 브루노 마르스의 Count on Me. 나를 믿고 의지해. 같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부를 땐 내가 갈게. 나를 믿어. 친구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그런 가사예요. 나에게도 멘토르 같은 친구가 있나? 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친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멘토르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결성된 그리스 연합군에게 꼭 필요한 장수가 있었어요. 바로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헬렌의 구원자도 아니니까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언에 따르면 아킬레우스가 가야 트로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랬대요. 아킬레우스 엄마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영웅으로는 짧게 평범한 사람으로는 장수한다 이런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직 소년인 아킬레우스를 여장을 시켜서 라코메데스 왕 딸들과 함께 지내게 했어요. 근데 꾀주머니이고 지략가인 오디세우스의 눈을 잘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박물장수로 변장해서 궁궐에 들어가요. 눈만 내놓고 얼굴을 가린 공주들이 화려한 보석, 고운 머리 장식 이런 것들에 막 눈을 반짝이면서 만지작거리겠죠? 그때 딱 한 사람만 칼이나 활 같은 무기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딱 걸렸다 요놈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는 그날부터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해요. 테티스는 아들이 반만 신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 뛰어나게 키우려고 영웅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케이론에게 아킬레우스의 교육을 맡겼었거든요. 전에 왜 아폴론이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를 맡겨가지고 의술의 신으로 키우게 했던 그 스승 케이론. 그 스승의 훈련 덕분에 가장 발이 빠르고 가장 뛰어난 장수가 됐었거든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참전을 결정해요. 이때 절친인 파트로클로스도 같이 참전해요. 파트로클로스는 나이가 좀 더 많은데 같은 스승에게 수학한 동문이고 아킬레우스의 절친이에요. 절친 이름 기억해 두세요. 파트로클로스. 이렇게 그리스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되어 출정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한 점도 없어서 배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요.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라는 신탁. 원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사슴을 죽여서 분노해가지고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한 신탁이래요. 근데 아가멤논은 딸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오면서 아킬레우스랑 결혼시키려고 해. 그러면서 부인과 딸을 속이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원한을 가지긴 거고, 아킬레우스도 솔직히 말을 안 하고 자기를 판 거에 빈정이 상했어요. 이런 아가멤논의 음흉하고 찌질한 모습은 나중에 트로이 전쟁 중에도 계속돼가지고 아킬레우스랑 갈등을 겪어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이피게네이아를 불쌍히 여겨서 죽기 전에 얼른 데리고 올라가서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신전을 지키는 사제로 만들어요. 이런 일화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인신공양의 풍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왜 배가 무사하기 위해서 용왕에게 바친 그 심청이 있잖아요. 심청이 같은 인신공양. 드디어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향해요. 오늘날 트로이의 위치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튀르키예의 서해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 에게해를 건너갔겠죠. 음악 듣고 본격적인 전쟁 살펴볼게요. 영화 캐리비안 해적의 OST 중에 I'm a pirate, 내가 해적이다.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 벌써 70이 다 되실 텐데 이분의 불후의 명곡이기도 하죠. 그리스군이 해적은 아니지만 출정하는데 또 이만한 곡이 없어서 선곡해봤어요. 그리스 연합군이 위풍당당 트로이 해안에 도착했는데 공격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트로이는 튼튼한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헥토르예요. 헥토르는 트로이의 첫째 왕자이고 이 문제를 일으킨 파리스의 형이기도 하고 트로이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로 여겨져요.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약탈하고 함락하면서 이거 장기전 가야 되겠다 하고 무기와 보급품을 확보해요. 얼마나 장기전이었냐고요? 10년여.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와의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호메로스의 책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시작한 지 10년 되는 마지막 해 50일 동안의 일을 기록한 작품이에요. 첫 장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갈등으로 시작해요.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크리세스의 딸을 아가멤논이 데려가자 크리세스가 엄청난 보상금을 가지고 와서 제발 딸을 돌려주세요 사정을 하는데 거절해요. 그러자 크리세스가 태양신 아폴론에게 좀 응징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폴론의 벌로 그리스군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돼요. 예언자 칼카스가 알아보니까 크리세스의 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군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해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나서서 아가멤논을 비난해요. 아가멤논은 그래? 그럼 돌려주지. 그 대신 아킬레우스 네가 가져온 전리품 브리세이스 내놔. 그러면서 뺏어가요. 자기 때문에 군사들이 전염병으로 고생했는데 가난하는 부하 장수에게 모욕을 주고 아가멤논의 옹졸한 면모가 잘 또 드러나죠. 총사령관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아킬레우스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게 된 여인 브리세이스를 뺏겨요. 자존심에도 금이 갔겠죠. 그래서 나 이제부터 전투에 안 해 하고 파업해요. 그 후에 아킬레우스가 없는 전투는 매번 참패하겠죠. 아킬레우스 엄마인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가서 제우스님, 감히 인간의 아들 나부랭이 아가멤논이 신의 아들인 아킬레우스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절대 아킬레우스가 없는 그리스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서 그렇다고도 해요. 그렇게 전세가 점점 불리하자 아가멤논도 자기가 좀 잘못했는지 화해의 뜻으로 선물들과 자기가 뺏어갔던 브리세이스를 돌려주고 또 오디세우스랑 다른 장수들을 보내서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요지부동 꿈쩍도 안 해요. 점점 그리스의 패배가 짙어지자 아킬레우스의 절친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파트로클로스가 나서요. 직접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요. 아킬레우스의 갑옷은 테티스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세상에서 제일 가는 튼튼한 갑옷인데 워낙 아킬레우스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아킬레우스 갑옷만 봐도 트로이에 위협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나선 거예요. 트로이 군사들은 아킬레우스가 다시 나온 줄 알고 막 우왕좌왕 막 도망가요. 그걸 성벽까지 추격해 가다가 안타깝게도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의 명장 헥토로의 창에 맞고 전사해요.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누워서 듣다 점점 귀 기울이는 방송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절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과 분노에 눈이 뒤집힌 아킬레우스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투에 나가요. 불길한 생각이 든 테티스는 맹렬하게 막지만 아킬레우스는 막무가내요. 할 수 없이 다시 헤파이스토스에게 더 강력한 갑옷과 투구를 부탁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맹렬하게 진격해가는 아킬레우스 앞에 트로이 군사들 중에 다 도망가고 헥토르만 마주서요. 성 안에서 늙은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간절하게 들어오라고 부르지만 헥토르는 물러서지 않아요. 양 진영의 최고의 장수답게 용호상박 둘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4주 동안 계속됐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킬레우스의 창이 헥토르를 관통하고 최후를 맞아요. 아킬레우스는 헥토르가 친구를 죽이고 입고 있던 옛날 자기 갑옷 이걸 벗기고 전차에 시신을 매달고 트로이 성을 12틀 동안 돌았다고 해요. 성 안에서 헥토르의 노부모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는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킬레우스는 마지막으로 헥토르의 시신을 가지고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으로 가서 친구를 위로해요. 그렇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녔어도 신들이 헥토르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돌봤다고 해요. 아킬레우스 막사 밖에서 헥토르의 시신이 방치되던 며칠 후에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막대한 보상금을 챙겨서 찾아와요. 헥토르의 엄마 헤카베는 아킬레우스가 아들을 죽인 후에도 잔인하게 유린한 걸 봤기 때문에 남편도 가서 죽을까봐 남편 가는 걸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찾아오고 아들을 죽인 적장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며 제발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아스에서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또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아들을 죽이고 시체를 끌고 다니는 원수인데 보통은 치가 떨려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눈물로 애원하고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오직 아들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채통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그저 늙은 아비일 뿐인 거죠. 제우스도 그리스 진영에 찾아갈 때부터 그를 가엾게 여겨서 헤르메스를 보내서 무사히 가도록 길 안내해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테티스한테도 네 아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게 설득해라 그랬다고 해요. 다행히 아킬레우스도 늙은 아버지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여서 헥토르의 유해를 내놓아요. 그리고 헥토르의 장례 기간에는 서로 휴전하기로 해요. 헥토르의 가족은 물론 트로이의 모든 시민들이 애도하면서 열흘 동안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음악 듣고 올게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산울림의 회상 같이 들었습니다. 트로이의 최고의 장수 헥토르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리스 측에서는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고 서두르는데 이번에는 동맹국들이 나서서 지원을 해요. 그 중에 여전사 아마조네스가 있어요. 아마조네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데 기원전 12세기의 흑해 연안, 현재로 치면 우크라이나 부근에 살았다는 전설적인 부족이에요. 이웃 부족에서 남자를 납치해 와서 아이만 낳고 죽이거나 돌려보내고 또 여자아이만 키우고 남자아이는 이웃 부족으로 보내는 철저한 여인 국가예요. 이들은 창과 활을 쏘는데 거추장스럽다고 한쪽 가슴을 없앴는데 그래서 아마조네스의 단수형인 아마조는 고대 그리스어로 가슴이 없는 이란 뜻이래요. 이들은 그리스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트로이 편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크게 승리했는데 결국은 그 대장이 아킬레우스한테 죽고 그 후에 아마조네스 국가도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 아킬레우스도 결국 죽음을 맞아요. 성벽으로 쫓겨가던 아킬레우스에게 파리스가 활을 쏘아요. 파리스는 무술을 배운 거는 아닌데 처음부터 헥토르 편을 들던 태양신 아폴론이 파리스한테 야 지금이다 활 쏘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결에 쏜 활이 아킬레우스에 맞아서 죽어요. 가장 튼튼한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있지만 그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은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엄마 테티스는 반만 신의 피를 가진 아들이 신처럼 영원히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의 강인 스틱스강에 아이를 담갔는데 이때 잡고 있던 아기 발 뒤꿈치에 강물이 닿지 않은 거예요. 그 후로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군은 17일 동안 아킬레우스 장례를 치러줘요. 호머의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장례식에서 끝나요. 일리아스는 일리온의 노래라는 뜻이고 일리온은 트로이를 가리킨다고 해요. 사실상의 유럽 최초의 고전 문학이라고 여겨지고 영어권 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다수 고등학교의 권장도서, 많은 대학교의 필독서예요. 일리아스의 가치는 전쟁에서 영웅들이 허무맹랑한 활약을 다투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비극이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현실에서 충실하면서 명예로운 삶을 살려는 노력,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킬레우스만 봐도 아킬레우스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면 장수하고 영웅으로서는 짧게 살 거라는 운명을 알고도 그렇게 엄마가 끈질기게 말려도 결국 영웅의 길을 택하잖아요.
또 아가멤논과의 갈등에서 보이는 장수로서의 품이나 자존심, 또 친구 파트로클로스와의 우정도 돋보이죠. 친구가 죽었을 때 친구의 시체를 만지면서 자신의 몸에 재를 바르고 며칠씩 단식을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죽으면 친구의 유해와 자신의 유해를 섞어달라고도 했다고 해요. 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인간들, 이 전쟁의 원인 제공을 하고 나라가 위태한데도 끝내 난 헬레네는 절대 못 내나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찌질한 파리스. 총사령관인데도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장수 아가멤논. 그 중에서도 호머는 어느 누구보다 헥토르를 가장 멋진 장수로 묘사해요. 주인공인 아킬레우스도 멋지게 나오는데 헥토르한테 좀 더 멋지게. 호머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헥토르는 상대편 적장이잖아요. 그런데 찌질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대비해서 헥토르를 용맹하고 고귀하게 진정한 영웅으로 묘사해요. 헥토르가 전투에 나갈 때 궁에서도 네가 세자니까 이제 다음 왕을 이어야 하니까 직접 나서지는 마라라고 말리는데, 헥토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그리고 왕도 있다면서 눈물 흘리는 부인과 어린 아들을 두고 용감하게 나섰거든요. 왕자의 신분인 이상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가족보다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걸 고귀하다고 본 거죠. 그 시대, 3000년 전 그 시대에도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높이 평가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헥토르는 진정한 장수의 모습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 사과에서 비롯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직 트로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오늘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인간의 본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우정과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기도 한 것 같죠.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가을의 전설 OST예요. 영화 트로이의 아킬레우스로 나온 브래드 피트. 이 가을의 전설에서 그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가을에 또 한번 꼭 들어야 할 명곡이라 선곡해봤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